한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며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네, 바로 이 학생들이 진정서를 넣었다는데요. 학생들이 그 교수님 찾아갔다가 같은 것들 이런 욕 들어가지고 이번에 또 저희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자기 부인과의 성관계 얘기도 하고 또 여자는 뭐 어떻게 해줘야 뭐 체위까지 얘기하세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거북하죠. 학생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바로 그 문제의 교수입니다. 그게 바로 딥키스라는 거야. 뭐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 조금만 꾸부리꾸리해 보면 아우 그게 자랑스러워? 그러니 뭐저 미친 실제 우승인가 봐요. 들이 저기 가만히 있어. 심지어 이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약한 국민들을 만들어놨습니다. 누가 했을까? 너 부모들이 들이야. 자, 교수의 폭언과 모욕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학생들. 그동안 자신들이 당한 피해 내용을 적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렸다고 합니다. 예. 진술서 안에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하라는 주장도 들어있는데요. 교수님 방에 가면 엄청 많이 있어요. 책이 과대를 시켜서 니네 학생 수만큼 돈을 책값을 가져와라. 네, 바로 이 책들입니다. 그렇죠? 매년 구매하라는 책을 살펴보면요. 겉표지만 다르고 책 내용은 표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었는데요. 졸업시험을 합격하려면은 과락 없이 평균 몇 점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물이나 금품이나 이런 걸 요구했다고요. 이대로 가면 너처럼 못한다 이렇게 협박을 거의 반협박을 하면서. 그럼 그렇게 부당한 거를 다 겪으면서도 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 교수님들의 힘을 저희 을도 안 되는 학생들이 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학생들은 교수의 사적인 일에도 동원됐다고 주장합니다. 개인 이삿짐 나르는 것부터 해서 집 청소나 배산 정리나 집을 짓고 있어요. 교수님이 공사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지붕 재료가 되는 거를 옮기라 그러고 시키신 적도 있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정말 사실일까요? 학교에서 뭐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학생들 진상조사 한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또 조사를 할 거예요. 조사위원회까지 안 가도 교수님이 실제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도는 대답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제가 지금 나한테 일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님하게 해주시면.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교수의 갑질로 보여지는데요. 한 대형마트 때문에 납품업체가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갖은 갑의 횡포를 부려왔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수십억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발 공장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불까지 나서 공장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상태였는데요. 이런 게 이제 봄 신학기 나가려고 포장을 다 재포장을 해놓고 사이즈를 담아놨다가 불에 타버린 신발들 숫자만 수만 켤레입니다. 이게 매장에 이런 운동화들이 있으면 손해가 덜 할 건데 이런 제품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 보관돼 있어서 피해가 더 크게 난 거죠. 화재가 나기 전의 창고 모습입니다. 매장에 있어야 할 신발들이 왜 공장 창고를 가득 10월 메우고 한 달 있던 동안 것일까요? 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이 전부 다 저희 사무실로 반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업체 사장의 말에 의하면 한 마트의 90여 개 지점에서 이 회사에게 할당된 신발 매대를 철수시켰다는 건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마트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시즌에 따라서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뭐 여름 상품을 가을에 진열하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을 신상품이 들어오면 여름에 살아남은 건 어떻게 해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하는데 이거는 특정업체 같은 경우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전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업체 사장은 이 모든 게 마트 측 갑의 횡포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8년 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지시 없이는 이 전점의 물건을 동시에 이렇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중에다 제소를 하고 합의 끝났으니까 보복행위로 저희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해당 마트의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자마자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데요. 또 이런 걸 매년 명절 때마다 일주일 전에
각 바이어들이 연락을 와서 상품권을 사라고 강요를 해요. 지금까지 7,715만 원어치를 네네. 강제로 구매했다는 상품권의 총 액수만 해도 무려 새로 7,700여만 오픈하는 원. 데가 있는데 자기네 PB 제품을 한 50에서 100만 원을 좀 와서 팔아줘라. 오늘 내일 매출이 막 많이 나와야 되거든. 내가 좀 이렇게 사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 50만 원, 100만 원 사주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그러면 좋을 법은 것 같죠. 없죠. 강매를 하라는 걸까요? 그래서 구두만 아무 필요 없는 구두를 한 보따리 사다가 사무실에다 갖다 놨습니다. 또한 업체 사장은 100명의 파견 사원을 고용해 마트로 보내야만 했다는데요. 다시 말해서 파견 사원은 마트에서 일하고 임금은 신발 업체에서 지불했다는 겁니다. 파견 사원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 사원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트 측은 업체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업체 사장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전화 좀 기다려서 하겠습니다. 사장님 시간 되실 때만 전화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 시간 되실 때만 전화하시는 것 같다고요. 시간 될 때 전화하는 게 뭐지? 시간이 사장님만 시간 되실 때 전화하시면 시간 안 되시면 전화 안 받고. 전화 안 받은 게 없는데. 아이, 불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낙지동갑이거든. 무서워서 통화를 못해요. 전화 한 번 안 받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 저도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전화기 잠깐 나고 나갔다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8년을 참아왔던 사장은 결국 마트의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내 그룹하고 거래하는 게 자랑스럽고 어떤 보람 있게 일을 해왔는데 약한 업체들한테 이렇게 횡포를 하는 자체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이 부분에 이제 반성을 임원진들이 많이 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쉽게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 곳곳에서 갑의 횡포를 저지르는 모습들이 쉽게 술 목격되고 집어던지며 있는데요. 소란을 피우고 뺨까지 때립니다. 영원한 갑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재벌들도 우리는 갑이 아니다. 외국의 큰 기업에 비하면 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소비자한테는 우리가 또 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가 자신을 을이라고 응답하고 그중 40%가 자신이 을이면서도 남에게 갑질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존중을 힘으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짜 존경과 가짜 존중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의식이고요. 진심으로 존경과 존중을 받으려면 많이 베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